안녕하세요. 2023년 수능 한국지리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화면에 보시면 키워드를 제가 몇 개를 써놨어요.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 영공, 영의 영토, 그다음에 EZ라고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그다음에 한반도의 사극인 마안도, 온성군, 독도, 마라도 이렇게 해놨는데요. 한번 뒤에 살펴보면서 무슨 내용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위치, 그리고 위치입니다. 일단 위치라는 개념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이제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 이렇게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란색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긴 한데 덜 중요하다는 뜻이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능이나 그다음에 평가원, 그다음에 올림피아드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리적 위치. 수리적 위치라는 거는 이제 숫자로 나타내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절대적이라서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경의도, 그다음에 냉온대 기후, 그다음에 사계절 변화 이런 것처럼 절대적인 것들을 이제 수리적 위치로 표현합니다. 일단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북이 33도에서 43도에 위치하고 있죠. 이제 북이 33도는 마라도, 그다음에 43도는 함경도 온성군입니다. 동경 124도에서 132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안도, 그 다음에 독도인데요. 마안도 같은 경우는 압록강 하구에 있는 섬입니다. 비단섬이라고도 불리죠. 이제 북위 33에서 43보다 124에서 132를 더 중요하다고 해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한국지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다 보면 간간히 백령도 문제가 나옵니다. 백령도 같은 경우는 백령도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요. 백령도 같은 경우는 현재 남한이 그 시료 지배를 하고 있는 그 영토 중 가장 서쪽에 있는 것이고, 헌법상 대한민국의 범위는 그 북한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부분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의 최서극단을 말하면 이제 마안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문제 출제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북위보다는 이제 경의선을 더 이제 중요하다고 표현해 놨습니다. 이제 국토 중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127도 30분 한 이 정도 되는데요. 근데 기준시는 135도의 동경시를 씁니다. 이제 그 동경시 같은 경우는 이 동경은 이제 일본의 도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일본 도쿄 시간을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 실제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이 일본 기준으로 12시면 이미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2시 30분, 즉 우리나라가 30분 빠릅니다. 그래서 태양이 남중한다 라고 하면 이제 12시 30분이라고 보는 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지리에서는 맞는 표현인 겁니다. 네, 이제 지리적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위치, 대륙 동안에 위치한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로 인해 파생되는 것들, 이제 계절풍, 뭐 대륙성 기후, 그다음에 큰 연교차, 그다음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 이런 것 또한 지리적인 위치에 해당되는 거죠. 관계적 위치는 그냥 너와 나의 관계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이제 중국과 일본 사이는 대한민국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영역 그리고 EEZ,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영공, 영해, 영토 이 중에서 영공에 대해서 볼게요. 영공 같은 경우는 이제 영토와 영해를 이것들의 이제 하늘입니다. 근데 하늘의 끝은 이제 보통 우리가 대기권으로 보고요. 그냥 뭐 땅과 우리나라의 바다의 하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영공입니다. 영토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땅입니다. 땅.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땅. 그리고 영해와 영공의 설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제 땅을 기준으로 영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결정되고 그 땅과 영해를 가지고 영공이 어떻게 결정되냐가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그 기준을 역할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입니다. 한반도라는 땅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자잘자잘한 많은 섬들 있죠. 많은 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영해 기선부터 200캐리 중 영해를 제외한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해가 12해리 기준으로 이제 짜여졌다면 188해리가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해입니다. 영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의 우리나라의 주권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바다의 영역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바다의 경계, 그다음에 자원에 관련된 분쟁도 참 많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헷갈리고 그런 부분들도 많아서 영해를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일단 영해 기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직선기선, 두 번째는 통상기선입니다. 직선기선은 이제 복잡한 해안선의 최외곽 도서를 이은 선인데요. 이 경우에는 한반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에 서해안과 남해안이 다도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섬들이 있어서. 그럼 이러한 섬들의 최외곽 선을 이렇게 쫙 이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섬과 섬을 하나하나 쫙 이은 선. 이 선으로부터의 이제 12해리 가서 이 12해리가 되는 이 직선 기선들의 바깥선들. 여기 영역이 이제 대한민국의 그 영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는 기준선을 이제 직선기선이라고 해요. 일단 여기 써놓은 것처럼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서남해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해안에 보시면 여기 포항의 여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울산만하고 영일만 부분이 이제 만으로 들어가 있어서 직선기선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3해리로 그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의해서 여기 부산 앞바다, 부산 대한해협 부근이 12해리가 아닌 3해리로 직선 기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영해의 경우에는 일단 무해 통항권 자체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를 위협하지 않는 일반 선박 같은 경우는 영해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다음 통상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기선은 단조로운 해안선에서 많이 적용돼요. 이제 그래서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동해안 같은 경우는 섬도 별로 없고 거의 없죠. 그 다음에 해안선이 단조롭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12해리를 바로 해안선에서부터 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영일반, 울산만의 직선기선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이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바다가 되는 것이고요. 영해가 되는 것이고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같은 이러한 섬들의 경우에도 보통 대부분 통상기선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 최저 조위선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썰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육지가 드러나는 그 선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안쪽에 있는 그러면 직선기선 내부에 있는 이 바다의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라고 표현합니다. 내수 지역, 안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영해는 아니에요. 영해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 푸실 때 영해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이 내부 내수 지역 또한 사실상 이제 영해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한국지리 수능을 푸시는 데는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평가원과 수능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땅을 메꿨다고 하는 거죠. 여기 군산에서 새만금 간척으로 땅을 메꿨다 하면 영토 확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뭐 이제 영해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최각도서부터가 영해 시작이니까 영해 확장 아니고 내수 축소가 이제 옳은 표현인 겁니다. 영해 확장이 그러니까 영토 확장은 맞지만 그 영해 확장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내수 축소라는 거 개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수능 특강에서 이제 가져온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12일이가 영해고 다음에 배타적 경제수역은 이제 영해를 제외한 나머지 188일이 다음에 영공은 영해와 영터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고 통상기선은 바로 최저조위선의 해안선에 따른다라는 거고요. 직선기선 안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내수지역이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 대한해협 부분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3일이 다음에 울산만 부분하고 영일만 부분은 이제 동해안 중에서도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EEZ 배타적 경제 수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관련 자료를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 같은 경우는 이제 200캐리이다 보니까 이제 특히 우리나라처럼 일본, 중국과 경제 수역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나 한일 중간 수역처럼 이제 각 양 국가에서 협정을 보통 맺는데요. 이렇게 한중 잠정 조치 수역으로 되어 있는 구간에는 이제 한국도 되고 중국도 됩니다. 활동을 할 수 있다, 뭐 탐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일 중간 수역이 이제 여기 제주도 남해안 먼 바닷가와 그 다음에 독도 근처 조경수역 부근에서 이제 한일 중간 수역이 있는데요. 이 중간 수역은 독도의 영해 범위를 제외한 거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 알아두고 계셔야 돼요. 영해는 확실한 우리나라의 바다입니다. 그다음에 이어도를 한번 볼게요. 이제 이어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문제에서 그 섬이냐 아니냐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어도는 섬이 아니고 수중암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조물을 세워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영해를 벗어나서 배타적 경제수역 구간에 있습니다.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섬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최남단은 마라도고요. 이어도 아닙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독도입니다. 이제 독도 같은 경우는 동도와 서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신생대 제3기 해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졌어요. 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지형 배우 파트 들어갔을 때 이제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지금은 넘어갈게요.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울릉도 제주도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독도가 가장 형이에요. 문제 푸실 때 이제 섬이 어느 순서로 만들어졌지라는 거를 살짝 상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독도가 첫째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근처에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조경수역이 있다. 뭐 경상북도 소속이다. 대한민국의 최동단 지역이다. 그다음에 해양성 기후다. 이건 뭐 자명한 사실이고요. 이제 천연기념물 제336호이다. 라는 거, 독도라는 섬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능 특강의 우리나라 위치와 특성과 영토 소단원이 하나가 끝났고요.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중에서도 그냥 좀 중요하다 싶은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풀이를 할 때는 그 1번부터 정직하게 다 보는 것이 아닌 제 관점과 주관을 좀 섞어서 제가 평소에 문제 푸는 방식대로 조금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네, 이 문제에서 기억이 정동진, 그 다음에 니은이 저문구, 세 번, 이렇게 디귿이 저문구, 니을이 광화문, 미음이 이제 수리적 위치를 알려줬네요. 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이 경우에는 기억 니은, 기억 디귿, 니은 디귿, 니은 리을, 디귿 리을 이렇게 전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정동진. 정동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동 쪽에 있는 나루터라는 마을이 맞으니까 보기부터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의 사례로 해남군 땅끝 마을이 있다. 위치적 특색을 관광에 잘 활용하고 있는 지역. 이제 해남군 땅끝 마을이라는 것 자체가 그 한반도의 땅끝에 있다 해서 땅끝 마을인 거니까 일단 기억이 맞습니다. 다음에 기억이 맞으니까 니은 디귿, 니은 리을, 디귿 리을 지울게요. 그러면 당연히 리을이 틀렸겠죠. 다음에 두 번째, 디귿은 관계적 위치에 해당한다. 광화문 정동쪽에 있는 나루터 마을. 광화문이라는 지리적 위치의 정동쪽에 있는 나루터 마을이니까 이게 관계적 위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리적 위치입니다. 미음은 절대적 위치에 해당한다. 뭐 당연히 맞죠. 이제 경의도 같은 경우는 절대적 위치니까. 이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네, 일단 볼게요. 이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을 때 글 안 읽고 그냥 키워드만 봅니다. 영공. 기억은 영공은 항공우주과학기술의 발달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영공의 범위는 이제 최대 대기권까지라고 했습니다. 대기권.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권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은 일단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영토. 유인도는 포함되지만 무인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헌법상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예요. 그 부속 도서인데 한반도에는 섬이 정말 많아요. 한 몇만 개 됩니다. 그 몇만 개 되는 모든 섬에 사람이 살고 있진 않습니다. 유인도도 있고 무인도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디귿 영해의 범위는 모두 기선으로 12일까지다. 절대 아니고요. 대한해협 있죠? 대한해협 3일이. 그다음에 리을 배타적 경제수역. 기선으로부터 200캐리 수역 중 내수를 제한 수역이다. 애매하네요. 살짝 애매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니은에서 리을의 수직 상공은 모두 기역에 해당된다. 니은, 영토, 디귿, 영해, 리을,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은 공공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얘 때문에 리을이 아니라서 5번이 아니에요. 답은 4번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남해안을 보여줬네요. 일단 그냥 바로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조성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해 면적이 축소되었다. 가가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지역은 모르겠고 지역은 모르겠는데 간척 사업으로 조성된 가래요. 그러면 아까 제가 새만금 예시를 들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가 조성됨에 따라 영해 면적이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내수가 축소되는 거지 영해가 축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일단 기억이 아니니까 기억이 빠지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이런 식으로 있으면 저는 그 지도를 한번 보고 좀 상대적으로 좀 특색 있어 보이는 것부터 하거든요. 라나 다는 둘 다 12헬이잖아요. 근데 나만 3헬이잖아요. 이러면 전 이제 나부터 봅니다. 나는 가장 가까운 영해선으로부터 3일이 떨어져 있다. 맞죠? 대한해협이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니은이 맞으니까 디귿을 없앨게요. 아니, 디귿 리을인 5번을 없앨게요. 자, 이제 그러면 마라도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예는 독도의 영예 설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한다. 네, 맞아요. 독도. 독도의 영예 설정이 이제 통상기선이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제주도 마라도 쪽도 이제 다 통상기선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인데 한번 디귿을 볼까요? 다의 수직 상공에서 중국 군용기 자율 비행이 허용된다. 절대 아닙니다. 다는 명백한 영예예요. 우리나라의 영예 군용기나 뭐 이제 외국의 함대가 들어온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주권 침해입니다. 이거는. 3번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EEZ 배타적 경제 수역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에서 우리나라 어선이 조업 활동을 할 수 없다. 아닙니다. 한국, 중국 둘 다 됩니다. B에서
외국 여객선이 무해 통항권을 활용을 항해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객선은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하지만 그냥 일단 밑에 있는 거 다 볼게요. C에서 일본 정부의 선박의 해저 자원을 탐색할 수 있다. 아닙니다. 저것은 이제 한국의 이의지입니다. 4번. D에서 우리나라,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선박이 자유롭게 통항할 수 없다. 아닙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모든 국가의 선박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공동으로 어족 자원을 관리한다. 아닙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D가 뭐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D 지역과 E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일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4번. 지도의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제가 보니까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가나다라가 뭔지부터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도로 그 어디가 가나다라가 위치가 바로 볼 수 있게 직관적 옆에 보기가 없잖아요. 이제 옆에 보기가 없으니까 이제 이 위치들 같은 거 먼저 짚어주고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도도 있지만 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보기부터 보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러면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가 온성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나. 여기는 이제 백령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 독도입니다. 라. 마라도는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랑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어도입니다. 자, 이러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가는 우리나라 표준 경선의 동쪽에 위치한다. 몰라요. 헷갈려요.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2번, 나이는 우리나라 영토의 극서 지점에 있다. 우리나라 영토의 극서 지점은 만도입니다. 틀렸고요. 다에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아닙니다. 이거는 이어도고요. 라의 주변 12일이 수하고 우리나라의 영해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이어도는 일단 섬이 아니기 때문에 그 EEZ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다는 나오다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이 이르다. 다가 독도고 나가 백령도인데 얘는 서해 있고 얘는 동해에 있습니다. 당연히 독도가 태양이 더 빠르게 남중하겠죠? 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127도 30분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의 그 표준 경선인 거지 이제 현재 책정하고 있는 현재 시각으로 쓰고 있는 그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135도 동경입니다. 동경 도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령도랑 이어도 그 다음에 표준 경선에 관련된 문제, 동경시 이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처음이라 그런지 확실히 서툴고 어렵네요. 어떻게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씩 고치고 수정해서 발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2번 국토인식 변화와 지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